그에 또 어떤 성분들이 있고 또 무슨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식품에 비해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 지방 흡수를 막아주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드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차의 주요 성분 카페인, 카테킨, 아미노산 대안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에 또 어떤 성분들이 있고 또 무슨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차의 주요 성분으로 카페인, 카테킨, 대안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대안인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폴리페놀 하면 흔히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폴리페놀을 보통 탄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탄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에는 카테킨이 가장 많다고 했지만 차내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에는 크게 플라바놀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본, 그리고 플라보놀,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고 들어보셨죠? 안토시아닌 역시 폴리페놀 일종이고 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페놀산 있고요. 그리고 뎁시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고요. 여기 카테킨은 여기 플라바놀에 속합니다. 이런 폴리페놀은요. 녹색 식물이 강합성 작용을 할 때 생성되는 탄수화물 일부가 변한 2차 대사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짙은 색깔과 떫은 맛을 내고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껍질 쪽에 폴리페놀 함량이 많다고 해요. 원래 모든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막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 쪽에 폴리페놀을 많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폴리페놀 많은 항산화 식품을 섭취를 하는데 사과 깎아서 먹어야 될까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게 좋겠죠. 우리가 흔히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카페인, 카테킨, 대안인 외에 또 중요한 주요 성분으로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단어죠.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는 바다를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이 종종 계열병에 걸렸다고 해요. 이 계열병은 비타민 C 결핍의 결과였거든요. 1911년 비타민 개념이 확립되고요. 야채와 레몬 등에 함유된 이 항계열병 인자를 비타민 C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타민 C가 바로 녹차에 많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렇게 녹차에 풍부하게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C는 카테킨과 마찬가지로 이제 항산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생체 가산화를 방지하고 또 발암 예방 그리고 백내장 예방에도 되고요. 또 면역력 기능을 유지하는 아주 우리 중요한 몸에 있어서 생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비타민 C 외에도요, 다른 비타민들이 있어요. 비타민 원래 종류가 많잖아요. 비타민 C 외에도 비타민 A, 실은 비타민 A라고 얘기하지만 차에 우리가 보통 식품에 많이 베타카로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당근이라든지 왜 이제 주황색빛 나는 호박이나 그리고 귤 이런 거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 하면 이제 여러 있죠. 비타민 B2도 있고 6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차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있고요.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차에도 있지만 견과류에 주로 많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아몬드 같이 견과류 같은 거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많고요. 차에 이렇게 비타민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차라든지 보이차, 많이 발효된 수차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과정 중에 비타민 C가 소실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없다고 거의 봐야 돼요. 비타민 C 우리 물에 당연히 수용성 잘 높고요. 그 다음에 B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A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A와 E까지 섭취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말차나 가루녹차 등 형태로 드시면 섭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플라보놀 성분이 있는데요. 이 플라보놀은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카테킨이 가장 많지만 플라보놀도 있고요. 이 플라보놀은 당연히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혈관벽을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 제거, 소치 작용을 같이 합니다. 다음 차의 성분으로는 엽록소가 있습니다. 우리 찻잎 속에 세포 안에 다시 엽록체가 있고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습니다. 엽록소는 녹색 성분이고요. 이 엽록소 때문에 실제로 녹색 식물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몸속의 피는 어떤가요? 붉잖아요. 우리 몸속의 피는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 안에는 다시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만나면 이게 색깔이 붉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피가 붉은 거고, 이 헤모글로빈은 가운데 분자 구조가 철이라고 해요. 철. 그리고 엽록소의 분자 구조는 가운데가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얘랑 분자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분자 구조가 동일해서 엽록소 성분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피를, 깨끗한 좋은 피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혈액 흐름을 좋게 해주고 이 몸속의 구석구석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산소는 결국 이 혈액 속을 녹아서 다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작용들이, 효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하고요. 또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 작용도 있고 세포를 또 재생시키는 이제 효과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근데 수용성 아니고 불용성 성분입니다.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녹색 성분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이 엽록소 성분이 많이 있는데 오이처럼 아그작아작 그냥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엽록소 성분 대표적으로 또 얘기 들 수 있고요. 차에도 이런 엽록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성분으로는 이 향기 성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차는 맛과 함께 이 향은 차의 풍미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 요소인데요. 보통 생렵보다는 차로 만들었을 때 그 향기 성분이 더 실제로 많이 증가가 되고요. 우리가 차로 만들었을 때도 녹차, 비발효차보다는 우롱차라든지 홍차라든지 이렇게 발효된 차에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그 향기 성분이 또 증가가 된다고 해요. 차들마다 향기 성분이 각각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로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성분들의 비율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그 차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성분으로 펙틴이 있어요. 펙틴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찻잎에 있어서 펙틴은 찻잎 세포층을 이루는 이제 주요 물질이고요. 제조 과정에서는 우리가 유념, 비비기 할 때 펙틴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숙성이 되어지면 차의 매끄러운 맛을 내어주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어서는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줘서 우리가 음식 섭취했을 때 위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성분으로는 갈산 말씀드릴게요. 이 갈산 성분은 이제 보통 발효된 보이차, 숙차 등 이런 데에 들어있는데요. 이 갈산 역시 탄닌이 가스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이 갈산은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체내 지방 흡수를 막아주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차다당이라고 있어요. 이 차다당은 아미노산이나 당이나 그리고 또 무기질 이런 성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된 차다당 복합물인데요. 이것은 혈당을 낮춰주고 그리고 혈중 지방 농도도 낮춰주고 그리고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다당은요, 여린 잎보다는 많이 노쇠한 잎, 쇳잎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차를 봤을 때 생차보다는 숙차에 차다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바스타틴이라고 있어요. 로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1980년대에 개발되어 출시된 항고지혈제 약품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이차, 숙차, 오래된 숙차, 진화가 많이 거쳐진 노차 같은 경우에 이 로바스타틴 함량이 있고 또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해요. 오래될수록. 그래서 이 로바스타틴은 역할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막아주고 우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줄여서 가바라고 해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액시드, 그래서 가바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 뇌에도 존재하는 특이 아미노산 성분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런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일종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신경 안정을 시켜주고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증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체내 알코올 분해를 촉진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보이차, 숙차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노차에 이 가바 성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바 성분은 이제 부족이나 또 과잉 시에도 안 좋은 우울이나 무기력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있는 게 좋겠죠. 또 기타 성분들이 있는데요. 기타 성분은 불용성 성분으로 식이섬유 대표적으로 많이 있고요. 차에는 식이섬유는 가용성도 물론 있어요. 수용성이 있는데 불용성 성분이 대부분이고요. 고분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더 있겠고요. 그리고 사포닌 성분도 있어요. 차에. 예, 거품을 형성을 해주는 성분이기도 하고 이 사포닌 같은 경우는 거담, 소염 그리고 또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미네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미네랄 성분, 무기질. 미네랄에는 대표적으로 불소 있고요. 불소는 우리 치아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연 있고요. 또 망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나트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차에는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차에는 더 많은 성분도 있지만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고요. 또 우리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 차도 골고루 한번 맛보시면 이쪽에 없는 성분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면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상 다반사로 늘 차와 함께 건강이 부가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